난자 동결에 대해서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기 시작합니다. 어때? 아파? 전 몇 개가 뽑혔냐? 비싼데 정부에서 반을 지원을 해줘요. 3년에서 5년 고를 수 있어요. 난소 나이가 또 어리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폐경이 빨리 오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웨하스 여러분, 웨이입니다. 네, 오늘은 난자 동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시술을 끝낸 지 딱 열흘 되는 날이에요. 회복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시기거든요. 스토리 올렸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입장에서 경험자가 됐으니까 Q&A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고고! 아픈가요? 그게 제일. 네, 아픈가요? 아픈가요가 질문이 제일 많았어. 이거 어때? 아파? 서프라이즈!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저는. 채취 직후에도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통증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없었어요. 1도. 체질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제 주변에 좀 받은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저희 언니도 했는데 퇴치한 날 진짜 누워만 있고 뭐 밥도 못 먹으러 갈 정도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1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일어나세요. 배 안 아프세요? 막 간호사분들이 되게 친절하시게 하는데 저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막 씩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느낌이 없었어요. 아예. 안 어지러우세요? 네? 하나도 어지럽지도 않고 화장실 가면 또 피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 나면 꼭 얘기해 주는데 아예 1도 없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아, 과정도 생각보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시술의 시작 자체부터 끝날 때까지는 딱 열흘 소요돼요. 그 앞에 뭐가 있냐? 난소 기능 검사나 내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전체적인 검진을 받긴 해야 돼요. 그거 포함, 그다음에 뒤에 시술 받고 나서 회복 포함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제 시술의 시작은 딱 열흘만 있으면 된다. 난소 나이랑 뭐 그런 수치 같은 거를 검사를 하고요. 심전도 검사도 하고 막 그런 별걸 다 해요. 냉동 낭자를 안 하더라도 이 검사는 꼭 해봤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겉으로 멀쩡해도 내 안에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내 난소 나이가 나는 20대인데 40일 수도 있어요.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기를 갖기에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난소 나이를 알고 급하게 시험관을 한다던가 급하게 냉동 난자를 한다거나 그러신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전 다행히 20대 초반에 나왔어요. 아,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그래서 오히려 젊게 나왔기 때문에 마음 먹었을 때, 젊었을 때, 왜냐면은 저는 어쨌든 35세니까 이때부터 확 더 줄어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35세가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왕 하는 거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면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정상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하면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기 시작합니다. 주사판을 여러 개랑 막 이런 거 받아서 이제 나 혼자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겁이 좀 나더라고요. 아,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 놓고 막 이렇게 나 혼자 한다고 좀 무섭잖아. 생각보다 안 아파서 놀랬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간 모니터링을 또 하러 가야 돼요. 병원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참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이 가야 돼요, 병원을. 한 2, 3일 간격으로 병원 방문해서 호르몬 검사랑 초음파를 계속 봐요. 난포의 개수랑 크기를 측정해서 주사 용량을 조절을 해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주사 용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난포가 많이 자라겠죠? 채취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왜 조정을 하냐? 자란 만큼 다 뽑아야 된대요. 배에 있는 만큼 다 뽑아야 된대, 100%. 복수가 찰 수 있대요. 무리가 가서. 그래서 난포가 성숙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거예요. 남자가 잘 자라고 있어요 하면은 이제 저희 시술 언제 할게요 이렇게 해요. 시술 잡히기 전날 또 중요한 주사랑 먹어야 될 것들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질정도 넣어야 되고 막 그렇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아침에 시술을 하고 시술은 한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이제 회복하는데 움직이지 말고 되게 오래 푹 자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아침 9시에 가서 점심 훨씬 넘어가지고 집에 왔었던 것 같은데 진짜 푹 잤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 뽑았는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많이 뽑을수록 조금 더 회복실에 오래 누워있어야 돼요. 복수가 찰 수 있어서 몇 개 뽑았으면 이제 알려주잖아요. 걔네가 상태가 안 좋으면 보관을 못해요. 뭐 기형 난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된 것들만 골라서 또 최종 몇 개를 보관했는지를 한 3일 뒤쯤에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끝나면 완전 자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나고 과한 운동 못하고 막 이런 게 일주일에서 열흘은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개가 뽑혔냐? 두구두구두구두구 23개가 뽑혔습니다. 보통 평균이 10개 정도가 보통이라고 하네요. 거기서 70%가 보통 딱 한대요. 16개로 예상을 했는데 저도 딱 16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에 비해서는 뭐 거의 슈퍼 상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든든합니다. 그럼 많이 올릴수록 비용이 비싸요? 비싸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임신 계획이 있다면 15개에서 20개 성숙 난자 확보 권장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2번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3달 뒤에 또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관 기간이
3년에서 5년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연장하는 건데 저는 5년을 골랐고요.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있으면 남편도 나이 들어가니까 그걸 같이 해서 올려놓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배아가 된 거를 올려놓는 거지. 수정란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임신 성공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냉동난자를 많이 안 하시고 그게 좀 실패율이 떨어진 이유가 얼려놨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걸 다시 녹여서 정자랑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얼려야 되니까 중간에 한번 녹이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정란은 채취하자마자 수정을 해서 얼려놓으니까 좀 더 상태가 좋죠.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은 거야. 근데 그거는 5년 최대래요. 법적상. 근데 냉동난자는 평생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지. 근데 그렇게 올려놨는데 만약에 자연 임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쵸. 그래서 냉동난자가 성공률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대. 수치상. 처음에 할까 말까 너무 고민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난소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닌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긴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실패율은 솔직히 많진 않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 이유는 해놓고 자연임신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계속 얼려만 놓고 애기 안 낳으시는 분들 많고. 비싸지 않아요? 시술 비용만 따졌을 때는 200에서 400만 원이고요. 첫 해 보관료가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후에 보관료는 연 단위로 지불하는 거고 연간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은 1년 단위 계약해서 해마다 연장하는 거고 일부 병원은 할인 조건으로 3년, 5년 장기 계약 옵션 근데 저는 5년 선납으로 했던 것 같아요. 비싼데 정부에서 반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구마다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검색을 해봐도 채찌피트한테 물어봐도 되고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끝났으니까 뭐 내년에 하라고 저는 하더라고요.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저는 탈락이 된 걸로 아는데 병원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나중에 발견하면 그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사전 난임 검사, 뭐 산전 검사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비용이 꽤 돼요. 한 20, 30 하거든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따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저는 송파구인데 송파구 3월에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연초에 해주기를 추천드려요. 연초에 좀 해놓으면 예산 끝나기 전에 본인이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살찐다던데. 저는 살찌는 거 아예 없었고요. 근데 좀 단 거 땡기긴 하더라. 그러니까 그거 약간 PMS 비슷하게 와요. 어쨌든 호르몬이 내가 변화가 있는 거니까 생리 때랑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생리통처럼 아프진 않았고 피부가 생리 때처럼 거칠어진다거나 살짝 붓는 느낌이라던가 배는 나와요. 남포가 자라기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많이 힘드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힘들 정도는 몰랐고 식욕이 미친 듯이 늘어난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 다니면서 하려면 조금은 더 피곤하겠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또 병원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병원은 무조건 가까운데 최대한 가까운데 하시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하지 말고 그것도 있어요. 원장님 손기술이 좋았나? 이 생각도 있거든요. 저는 유명하신 분한테 하긴 했습니다. 마침 그 병원이 저는 집에서 10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운명처럼 하게 된 것도 있어요. 마침? 마침 이렇다고? 일반 산부인과에서 해요? 아니면 뭐 난임병원에 가야 할 수 있어요? 아 유명한 산부인과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몇 개 추려져요. 뭐 초상권 얘기도 되나? 병원 산부인과. 저는 이 세 개가 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다 나와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DM 보내주시면 저는 이제 초성으로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교수를 하면 단점이 있어요. 정말 대기 시간 많습니다.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주사 아프냐고 많이 얘기하는데 주사가 정말 안 아팠어요. 아픈 거가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솔직히 뭐 독감 맞으면 맞는 주사 있죠? 그런 것보다 안 아파요. 식단을 해줘야 돼요? 식단? 예를 들어 열흘 동안 술을 못 먹는다. 아,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내 난자나 스트레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술을 먹는다는 행위가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깨끗하게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 몰라, 난 과자가 좀 많이 땡겨서 과자를 많이 먹긴 먹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잠도 되게 잘 자려고 노력했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긴 했던 것 같아. 근데 술은 당연히 뭐 이런 중요한 시술인데 술 취한 남자 뽑을 리 있어요? 근데 16개를 뽑았으면 16개가 싹 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렇게. 근데 그럴 확률은 낮다고 하더라고. 제 주변의 결과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친구는 20대 때 했어요. 그 친구도 21개 나왔어요. 그 친구는 또 아팠대. 진짜 너무 아팠대. 진짜 개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수정란을 했는데도 수정 자체가 많이 안 돼서 7개밖에 못 올렸대요. 이식하고 해동하는 과정에서 또 버려져요. 지금 5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21개를 꺼내봤자 수정된 건 5개밖에 없는 거야. 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23개를 뺐지만 그중에 벌써 7개 탈락했죠. 몇 개 남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설마 16개 다 버릴까? 라는 생각은 있는 거지. 난소 나이가 어리고 어디 이렇게 많이 뽑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비결은 따로 없대요? 그냥 체질이거나 몸 상태가 좋았던 상상이 좋았던, 건강했던 거죠, 그냥. 난소 나이가 또 어리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은 난소 나이도 저처럼 어린데도 10개 이하로 뽑힌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영향이나 잠을 만약에 못 잤다 그런 컨디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번에 확실히 여유가 있었던 달이어서 잠 막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나 이런 관리는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난소 나이가 많은데 채취는 많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중요하고 어린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난자가 많이 나도 건강한 건 아니래요. 왜냐면 채취된 난자 중에도 성숙 난자가 중요하니까. 수는 좋지만 품질이 더 중요하다. 근데 난소 나이가 어릴수록 난자가 많이 채취되는 건 보통 그렇대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내 몸 상태에 다를 수가 있는 게 자궁 내막의 두께나 호르몬 상태, 모든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다가 이번 달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다음 달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고 싶을 때 수정을 해서 첫째를 낳고 또 옛날에 얼려놨던 그걸로 둘째도 가지고 셋째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둘째를 생각해서 한 거긴 해요. 둘째를 내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갑자기 낳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나이가 먹었는데. 그럼 그때 내가 얼려놓은 거 쓰면 되니까 진짜 보험인 거예요. 그리고 몰라. 뭐 진짜 나 뭐 애 안 낳을 수도 있고 막 저는 꼭 애를 낳고 싶다 뭐 이런 주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괜히 이런 거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지. 그때 해둘 걸. 막 이러고 싶진 않은 거죠. 뭐 몇 세 이상은 안 해주고 이런 기준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안 해주는 게 있어요? 내가 생물학적으로 40이 넘었는데 AMH 수치가 좋게 나오면 채취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정비를 하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번 달에 채취하느냐, 다음 달에 채취하느냐, 그 다음 달에 채취하느냐. 차이 크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니까. 어차피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이번 달 뭐 예산 다 떨어졌다 막 그랬는데도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검사를 했는데 난소 나이가 너무 나이가 많게 나왔어요. 저 난소 나이를 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미 끝난 거예요. 만약에 내 수치가 안 좋으면 건강관리를 잘 해서 다시 높게 만들 수도 있어?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없대요? 없대요. 어떡해.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호르몬 수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대요. 근데 하락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있대. 그러니까 급격히 내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이제 그만 하락해 하고 나 건강관리 지금부터라도 할게 하고 이제 수치를 지금부터 내가 늦게라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난자의 수는 내가 평생에 얼마 정도 난자의 수가 나오는지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거는 확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매달 한 번씩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리를 하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난소 기능을 지키는 생활 습관은 있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있는데 과도한 당 섭취를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위주, 당연히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혈당 스파이크 올라올 만한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수면 관리 중요하다고 하네요. 체지방이 너무 낮거나 높아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냉동 난자 꼭 안 해도 되니까 AMH 난소 기능 수치 검사라도 해보셔라. 그건 3만에서 7만 원밖에 안 해요. 뭐 다리 벌려서 이런 거 없이 그냥 혈액 검사면은 1, 2일 내로 나옵니다. 그리고 생리 중일 때나 생리 중이 아닐 때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 먹고 병원 가서 피만 뽑으면 내 난소 그 기능 수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시술 계획 없어요. 그냥 저는 제 수치나 난소 상태만 체크해보고 싶어요 하면은 심전도나 체취용 검사까지 안 해도 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그 보건소 전화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나 궁금한 게 있어. 처음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난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 근데 내가 23개나 뽑았으니까 나는 그럼 23개월 빨리 폐경이 오는 거야? X로 나왔어요. 냉동 난자 시술로 난자를 많이 채택해서 폐경이 빨리 오는 건 아니래요. 과배란 유도 주사는 원래 없어질 난포를 활용하는 거래요. 원래 탈락될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살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한 개씩 배란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매달 한 개씩 소모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외의 난포들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대. 그 사라질 예정이었던 난포들을 깨워주는 거야. 그래서 성숙하게 만드는 거야. 냉동 난자를 채취한 제 23개는 원래 생리 주기에 사라졌을 후보들 뿐이었지 미래의 난자를 미리 끌어쓴 게 아니다. 그만큼 폐경이 빨리 오는 건 아닙니다. 어릴수록 좋은 거면 20살 때 하는 게 베스트긴 하네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어쨌든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한 건 병원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지만 이지혜 선배님 영상에서 나는 내 딸의 20살 선물로 냉동 난자 해주고 싶다고 하신 적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가능한 거 아닐까? 근데 만약에 내 난소는 이 20살에 채취해서 어린데 남자가 나이가 많은데 아직 걔는 안 올려놨대요. 정자도 얼려놓을 수 있어. 냉동 난자처럼 가능하대요. 정자 동결이라고 해요. 정장 냉동관 있대요. 냉동 난자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했던 시술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정자수나 뭐 운동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을 때 급격하게 아프거나 뭐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전에 다 해놓으신대요. 그래서 정자랑 난자랑 각각 냉동해두고 나중에 체위 수정 그 시험관 있잖아요. IVF라고 하거든요. 그거 할 때도 이제 따로 냉동해놓았던 거를 누구 내 미래 남편 해놨니? 저도 난소 나이가 지금 어리다고 그럴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확 그것도 안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할 때 해놓으면 좋다. 그리고 나 그것도 물어봤다. 혹시 이거를 해외로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 안 된대.
왜요? 이동하면서 다 녹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런 기술은 없나 봐. 그래서 보통 내가 만약에 이 병원에서 했어. 그러면은 이 수정도 여기서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이게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거를 되게 잘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까지 생각해서 방언을 해야 돼요. 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할 때 이 병원에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둬야 돼요. 뭐 비용부터 아픈 것부터 뭐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할까 말까 다 고민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해본 사람으로서 생각보다 괜찮았다. 오늘 기분 되게 좋아요. 나 이제부터 차유거든. 오늘 오랜만에 운동도 하고 아주 그냥 무적의 상태입니다. 괜히 말 안 들었다가 난소꼬임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진짜 말 그거 하나 있어요. 저 진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정말 저는 얌전하게 거의 누워만 있고 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회복도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추가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챗GPT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한 건데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병원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